세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강의실에 모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이버 강의로 대체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매사에 긍정적인 박 교수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어떤 중요한 이론을 설명하고 또 이제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될 그 부분들을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면 또 좀 더 나은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난국을 빨리 헤쳐나가고 학교도 정상화돼서 생동감 있는 수업과 또 실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오늘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바로 직전 시간에 제가 선명하게 보는 것,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보는 것,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정리를 하자면 선명하게 보는 것이란 선명하게 보는 것은 굴절 이상 교정과 밀접하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보는 것은 외안근 근육의 밸런스의 문제다. 즉 이것이 이제 양아시 검사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안구를 붙들고 있는 어떤 근육의 균형이 흐트러져 있는지, 한쪽 근육이 일을 안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균형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또 찾아서 그만큼 프리즘 환경을 교정을 해준다든지, 시훈련을 통해서 보완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페이지 볼게요. 양안시 기능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요. 생리학적으로 안정된 안위 상태를 기준으로 조절 기능과 이양 운동 기능을 측정한다. 생리학적으로 안정된 안위가 정의를 말합니다. 정면으로 정확하게 안구가 배열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정의를 기준으로 이양 운동을 측정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양 운동은 눈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동양 운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2시나 3시 방향으로 시선을 이동시키면은 우안과 좌안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이런 운동을 같은 동자 써가지고 동향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양 운동은 뭐냐? 대표적으로 눈 모으기하고 눈 벌리기가 있습니다. 눈 모으기는 폭주라고 하고 눈 벌리기를 계산이라고 하죠. 기억하시죠? 옵토메트리 계론, 시계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주시물체가 위치하는 거리에 따라서 조절과 이양 운동을 측정한다. 즉 안근의 운동성을 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기능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항상 양안으로 단일 선명시가 되는데, 그게 가능한데 이상이 있으면은 대표적으로 복시, 사물이 2개로 보이는, 그리고 이제 안정피로, 두통 등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물이 흐릿하게 보였다가 다시 선명해지고, 흐릿했다가 또 다시 선명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구의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사위가 있는 눈 같은 경우는 외안근 균형이 이제 깨져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근육에 힘을 줘서 잘 부었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라서 힘이 너무 이제 안구의 근육에 체력적으로 이제 힘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흐릿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다시 또 힘을 더 줘가지고 또 선명하게 보고,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피곤해지고 두통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10) 페이지 볼게요.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는 안구를 붙들고 있는 근육이 모두 균형감 있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균형감 있게 작동을 하면은 맨 지금 왼쪽에 A 그림처럼 정면으로 시선이 잘 배열이 될 거예요. 근데 양안시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B와 C처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내가 표시해놨는데, 사시와 사위를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시는 편의가 이 눈 이제 밸런스가 심하게 깨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눈이 획 돌아간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위는 눈 편의가 어느 정도는 있긴 하지만은 많이 심하지는 않아서 힘을 주면 되돌아올 수 있는 눈.
그래서 이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사위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위가 있는지 없는지 남이 봤을 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항상 외안근이 한쪽에 힘을 더 주거나 해가지고 정위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이 눈이 지치겠죠. 정위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근육의 힘이 적절하게 균형 있게 잡혀 있는데, 사위는 어느 한쪽이 작동을 안 해서, 어느 한쪽의 외안근의 근육이 일을 안 하고 작동을 안 해서 그 다른 반대쪽의 눈이 더 힘을 줘야 되는 그런 눈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안구 밸런스,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항상 눈이 피곤하고 지치고, 아까 얘기했듯이 복시 일어나고 잘 보였다가 또 흐릿해졌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심하면은 오심, 구토의 자각 증상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사위에 집중해야 돼요. 사위에 집중해야 돼요. 자각 증상을 야기하는 것은 사시도 아니고 사위예요. 사위. 잠복성 사시, 사위. 이는 프리즘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경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잘 배워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북미권에서는 뭐 루틴으로 양안시를 근시나 원시 교정하듯이 일상적으로 잘 교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 양안시 처방 지식과 처방의 지식 그리고 기술이 보편화돼 가지고 식이능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11페이지예요.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은, 잠복성 사시가 사위다. 눈이 살짝 편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정의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계속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피곤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두통을 야기한다.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맨 밑에 요 빨간 부분 잘 기억해놔야 돼요. 사위는 사위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교정하지 않아요. 이제 사위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교정하지 않는 게, 어떤 사람은 사위량이 굉장히 많지만 워낙 외안근의 힘이 그래도 또 충분하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위는 자각 증상이 없을 시에는 교정하지 않는다.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유 환자들의 일반적인 증상을 봐두세요.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요 이제 페이지 보면은 이런 질문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증상을 보면 이게 사위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워요. 뭐 이런 증상 많지 않아요. 뭐 우리가 전날에 좀 뭐 과음하다든지 과로해서 눈의 피로감, 충혈 올 수 있고, 좀 눈이 들 보이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위에 이 증상은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바로 그 밑에 특정 증상, 사위안이 가지고 있는 특정 증상을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분간하기 좀 쉬울 거예요. 책 읽을 때 계속 이제 줄을 놓쳐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줄을 읽는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독서시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한눈만 이렇게 계속 무의식적으로 한눈을 감고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버스 탈 때나 뭐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할 때 좀 오심, 구토 여기 좀 있다든지, 그리고 3D 안경 봤을 때 좀 적응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이제 사위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좀 특정 증상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증상의 정도가 내사위하고 외사위 이제 비교해 보면은, 눈이 코 쪽 방향으로 편의되어 있는 게 내사위고, 눈이 귀 쪽 방향으로 벌어져 있는 게 이제 외사위인데, 자각 증상이 누가 더 심하냐? 내사위입니다. 그걸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보면은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굉장히 오래 접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가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은 앞으로 더욱더 이제 양한시 이상이 이제 생길 확률이 높고요. 지금 이렇게 가까운 근거리에서 스마트폰, 뭐 컴퓨터 많이 하다 보면은 과도한 조절과 폭주가 또 야기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안구의 외안근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게 양한시 이상으로 발전되기 쉽고요. 이제 만약에 내가 내사위가 있다고 하면은, 내사위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내 사이 같은 경우는 눈이 안쪽으로 코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눈이 벌려주려고 노력을 해요. 눈을 계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 환경이 어때요? 늘상 내 사이가 자극되는 그런 조절과 폭주에 용이한 환경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이가 외 사이보다 자각 증상이 더욱더 심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내 사이는 그래서 집중력 저하와 학습 능률을 떨어뜨리고 자각 증상이 좀 더 많이 심하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사시는 수술로만 교정된다. 이 부분을 내가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사위안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사위안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 사위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열에 한 7은 사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서 또 70%가 외사위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많은데요?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할 것 같아요. 내가 앞전 시간에 그 이제 열에 하나, 뭐 20명에 1명 정도가 양한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실제 처방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눈이 이제 그렇고,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지날 정도의 이제 경도의 사위를 가지고 있는 눈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널려 있어요. 나중에 우리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양한시 검사 실습 서로 이제 뭐 조별로 또 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상대방 검사해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사이가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 많이 외사이가 많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될 거예요. 다음은 뇌사위에 대한 이 증상들이에요. 근거리 작업 오래 할 수 없고 눈이 당기는 느낌 받고 두통 호소하고 등 외사위보다 뇌사위가 훨씬 더 증상이 심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양한시 검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국가고시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과목을 공부를 하잖아요. 많은 과목 공부를 식해부부터 생리학, 식기능, 지금 또 양한시학,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뭐 재료학, 뭐 조제가공, 콘택트 렌즈, 뭐 또 이제 과학적인 원리를 또 이제 또 배워야 되니까 물리광학, 뭐 안경수학, 기하광학 등등등 굉장히 전문성 있는 공부를 쭉 해서 그거를 총괄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거쳐서 전문 안경사가 돼요. 전문 안경사가 돼도 이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이 부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싶다. 그래서 그 많이 이제 그렇게 현직 안경사들이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이 양한시 학문입니다. 그래서 필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의학적인 이상이라고 진단될 만큼 또 외안 근육의 밸런스가 이제 심하게 무너지는 사시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제 해결이 된다 하는데 이 사위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가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에서 뭐 수술이나 뭐 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 안과에서 이제 안과의 전문의 분들이 요 부분을 또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안경을 교정하고 이런 데 있어서 또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좀 깊게 이제 하시는 분이 또 적은 부분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위를 가진 자에 대한 어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많이 극복을 하고 전문성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보다 좀 이제 옵토메트리 기술이 앞선 선진 국가들이 이제 뭐 미국과 뭐 캐나다, 뭐 호주 이쪽 부분인데 이 북미권 안경원에서는 뭐 오래전부터 이런 프리즘 안경 사위 진단하고 이제 프리즘 안경 뭐 시기능 훈련 비전 세라피 이런 것들 이제 루틴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이제 뭐 특정 업체를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은 대형 안경 체인 같은 경우도 이런 양한시 검사, 뭐 처치 및 진단, 매니지먼트 이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 사회도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단순히 선명한 시력을 보게 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굴절 검사 이상, 굴절 이상 검사, 뭐 노안, 뭐 조절 이상
이런 것들 이제 처방하는 그런 기술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요. 안경사 몇 년 하다 보면은 그거 못하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편안함을 고려하는 양한시 이상 검사, 이 처방, 요것들은 우리가 아직 좀 더 신경을 쓰고 아직 이제 블루오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양한시 검사 이 처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언급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이제 다음 뒤에 페이지에는 이제 논문을 좀 첨부를 했는데, 논문에서 이제 언급하는 게 사위와 피로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빨간 줄 친 부분 보면은 이제 사위 안에서 몇 퍼센트 50% 이상이 이제 안정 피로를 호소했다. 그중에 외사위는 몇, 내사위는 몇이었다라는 논문이고요. 그리고 이 논문은 이제 사위보다 더 심각한 사시안에서도 이제 안경으로 또 훈련했을 때 어떤 효과를 봤다라는 논문을 또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라인 동영상으로 수업 따라오느냐 고생한 친구들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이번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위를 측정하는 그 측정법과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수고했습니다.